뭔가 수상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 하나하나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용의주 바로 LG 디스플레이를 주셨는데요. 증권가에서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평가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반장님. 네,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기술력과 실적이 동시에 주가를 움직이는 양날의 검과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 수년간 이제 중국 LED 의 가격 공세를 어려움이 좀 겪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P-OLED와 그리고 WOLED 등 차세대 제품군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면서 반등의 기회를 좀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의 수요 확대와 그리고 프리미엄 경쟁력이 LG 디스플레이가 단순히 디스플레이 기업이 아닌 성장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핵심 기업임을 좀 보여주는 건데, LG 디스플레이의 3분기 매출액은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를 넘어설 걸로 전망이 되고 있죠. 북미 주력 고객사의 이제 POLED 출하량 확대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으면서 경쟁사의 초기 품질 문제로 일부 출하가 지연되면서 반사이익까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OLED 전 제품 구매에서 매출 성과가 수익성과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POLED 라인업 확장 효과가 도드라지고 거기다가 글로벌 스마트폰과 IT 제품군에서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광저우 LCD 생산 시설 매각으로 인해서 TV 패널 가격 변동에 따른 실적 불안이 좀 줄어든다는 점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OLED 전 제품군에서 대규모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고요.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과 그리고 주가 상승 핵심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집중해서 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연말까지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거고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회복 신호가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4세대 OLED 패널은요, UL 솔루션즈로부터 완벽한 이제 콘텐츠 재현력 인증을 좀 획득을 했습니다. 낮은 조도 환경에서도 원본 영상의 색과 밝기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으면서 OLED 자발광 구조와 그리고 초저반사 설계, 거기다 인캡슐레이션 공정 적용으로 주변 빛 간섭 없이 안정적인 화질을 제공을 하는데, 특히 이제 신소재 인캡슐레이션 공정을 적용해 가지고 품질은 유지하면서 원가 절감 효과까지 동시에 확보를 했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프리미엄 라인업에서 경쟁사와 차별화된 기술적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OLED 특유의 이제 픽셀 단위 밝기 조절과 그리고 색 표현력 능력이 사실 IT나 TV나 자동차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일관된 고화질 경험을 제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계속 커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는 거죠. 또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국의 LCD와의 가격 경쟁에서 프리미엄 가치를 유지를 하면서 OLED TV 그리고 IT 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 신규 수요로 적극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신공장과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유용한 펫 운영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OLED 시장 점유율은 이미 65%를 넘어섰으면서 글로벌 OLED 시장은 올해 하반기 전년 대비 한 5.2% 정도 성장한 323억 달러 규모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요. OLED TV 출하량도 전년 대비 계속 증가를 하면서 프리미엄 라인업 그 차별화를 위한 OLED 채택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요. 단기적으로 슈팅이 좀 세게 붙어줬습니다. 단기 전고점을 넘어선 상향이고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려는 모습은 좀 꾸준한데요. 특히나 이제 외인의 수급이 꾸준하다 보니까요. 지금처럼 단기 돌파 이후에 외인 수급이 유입이 좀 차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주가 상승을 이어가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우선 15,000원대 안착 여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시면 LG 디스플레이는 단순한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아니고요. 실적 개선 기대, 거기다 프리미엄 OLED의 기술력, 거기다 글로벌 신사업 확장 전략까지 세 가지 동력을 동시에 작용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제 OLED 시장과 그리고 글로벌 수요 확대 속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주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테마주 투자를 넘어서 미래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을 선점하는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네, 연말까지 실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고요. 우선 주가는 15,000원 선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이 지점부터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LG 디스플레이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셨어요. 오늘 시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원전 쪽으로도 수급이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장님. 네, 맞습니다. 사실 원전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운명이 요동치는 산업이긴 합니다. 바로 이제 국내 유일 원전 주기기가 제작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10년간 정치적 경향 속에서 극악으로 오가면서 탈원전의 희생양에서 막 탈탈원전의 수혜자로 거듭해 왔죠. 과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주가 급감하면서 실적이 악화된 경험서부터 이후에 이제 SMR과 미래형 발전 사업 투자를 통한 제도화까지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치적 변화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핵심 설비를 제작을 합니다. 원자료, 그리고 증기 발생기, 터빈 발전기 등 대형 원전 기자재뿐 아니라 차세대 SMR용 핵심 부품 기술력까지 확보를 했는데 과거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 4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수주도 급감을 했었고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이 이제 알짜배기 계열사를 매각을 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위기도 버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친원전 정책 기조가 좀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SMR과 미래형 발전 사업 투자가 가능해졌고 과거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이 됐습니다. 정치적 정책 변화가요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지만 현재는 안정적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SMR 핵심 부품 제작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나 테라파워 등 글로벌 이제 SMR과 잇따른 계약 체결로 이제 글로벌 SMR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죠. 이는 이제 단순 기술 확보를 넘어서 글로벌 SMR 파운더리의 그 입지를 다지는 전략적 움직임인데 SMR 기술은 기존 원전보다 안정성과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글로벌 에너지 수요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제 SMR 기술력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와 미래 성장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면서 안정적 수익 모델과 장기 성장 기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죠.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경험은 기술 신뢰성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체코 부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이제 한국전력과 이제 웨스팅하우스 간 굴욕 계약 논란은 있었지만 이는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선책일 뿐이고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진 않았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번 수주는 향후 원전 산업의 제2의 전성기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국내외 수주 모멘텀과 그리고 기술 자립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을 우리가 투자 매력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번 계약에서 팀코리아의 기술력과 협력 능력을 입증하면서 글로벌 신뢰도까지 강화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으니까 원전 산업 제도약의 핵심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과 시장 신뢰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칠 걸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주가는 55,000원에서 7만 원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21일 평선 저항 구간에서 계속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오면서 21일 평선이 안착이 되고 내일까지 상승이 이어진다면요. 주가는 다시 한번 박스 상단을 향해 달려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수급 역시도 외인 수급이 다시금 들어오기 시작한 만큼요. 오늘 내일의 반등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박스권 돌파를 좀 시도하는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치적 경향 속에서도 기술력과 글로벌 수주를 통해서 제도화약의 기반을 마련한 기업입니다. SMR 기술력 확보 그리고 체코 원전 계약 등 제2의 전성기를 향해 발판을 마련을 했고요. 국내 유일 원전 주기기 제작사로서의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과 투자 매력을 동시에 갖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전의 핵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내일까지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박스권 상단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 주신 만큼 우선은 내일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오늘의 용의주들 모두 검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타깃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지 그 단서부터 만나보시죠.